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쉰을 훌쩍 넘긴 지금도 문득 그 시절의 제 모습과 먼지 쌓인 책 냄새, 그리고 그 아이의 유난히 까맣고 해맑던 눈망울을 떠올리면 심장이 저릿하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무심하게 흘러 제법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어떤 강렬한 기억들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바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선명한 색채를 띠며 마음 한구석에 각인되는 모양입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바람 잘 날 없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은 어린 제 귀에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고 생활고는 늘 무거운 그림자처럼 저희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원하는 것을 가져본 기억도, 따뜻한 칭찬을 받아본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늘 주변을 맴도는 이방인처럼 방치되다시피 자랐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어린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동네 어귀, 낡고 허름했지만 정겨움이 묻어나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안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비밀스러운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책 속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은 현실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위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읽으며 작은 용기를 얻었고 머나먼 나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을 배우고 어렴풋이나마 꿈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가난은 늘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또래 아이들이 가진 예쁜 학용품이나 새 옷은 제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무엇보다 갖고 싶은 책 한 권 마음껏 사보지 못하고 낡은 도서관 책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하는 현실은 어린 저에게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쁜 그림이 가득한 새 책을 몰래 품에 숨겨 나오고 싶은 검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책 속의 위인들이 가르쳐준 정직함이 간신히 제 발목을 붙잡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어느 봄날 오후였을 겁니다. 그날도 저는 도서관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위인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갈피 대신 접어놓은 뒤퉁이를 조심스레 펴며 이야기에 몰입하려던 순간 제 옆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보다 한두 살은 어려 보이는 유난히 까맣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큰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 갈래로 묶은 머리가 귀여웠고 아직 젖살이 통통한 볼에는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아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어린이 코너에 한참을 머물며 그림책만 들여다보곤 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제게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빠는 맨날 이렇게 두껍고 글씨만 많은 어려운 책만 읽네? 수아는 제 손에 들린 책을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특유의 낭랑하면서도 조금은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응, 재미있어.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 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림 많은 책이 좋은데 알록달록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꼭 그림책 작가가 될 거야. 내가 그린 예쁜 그림으로 세상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수아는 작은 손으로 자신이 보고 있던 표지에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그림책을 제 앞으로 불쑥 펼쳐 보이며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순수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팍팍하고 외로웠던 제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온 작은 햇살 한 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도서관에서 가장 친한, 어쩌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제가 읽은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나 감동적인 위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수아는 제게 자신이 그린 아직은 서툴지만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들을 보여주며 해맑게 깔깔거렸습니다. 수아의 그림은 전문적인 기술은 부족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순수한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밭에서 춤추는 동물들, 구름 위를 떠다니는 아이들, 별사탕이 쏟아지는 밤 풍경 같은 그림들은 삭막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 몰래 가방에서 작은 과자를 꺼내 나눠 먹기도 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의 문턱, 매미 소리가 유난히 처연하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평소와 달리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아. 이사 간대. 이사? 어디로 가는데? 아주 먼 데로. 아빠,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대. 그래서 이제 여기 도서관도 못 오고, 오빠도 못 보겠네. 수아의 그 까맣고 큰 눈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후드득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린 눈물방울을 보자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횡하니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아는 제 잿빛 같던 일상에 무지개처럼 찾아온 소중하고 눈부신 존재였으니까요. 수아가 없는 도서관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울지 마, 수아야. 우리가 아주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어른 돼서 다시 만나면 되지. 그대는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수아를 달랬지만 제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약속하는 거지? 수아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엉뚱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수아, 내가 멋진 그림책 작가가 되면 내 책에 내가 직접 아주 근사한 추천 글도 써줄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싶어지도록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이었습니다. 수아의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자 어떻게든 그 아이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제 터무니없는 말에 수아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금 전까지 흘러내리던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제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정말 약속이야. 오빠, 꼭 유명한 사람 돼야 해. 알았지? 그리고 내 그림책 맨 앞장에 오빠 글씨로 멋지게 글 써줘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먼지들을 바라보며 어설프지만 진지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수아가 떠나고 난 후 며칠 동안은 도서관의 어린이 코너가 그리고 창가, 구석자리가 유난히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숨막히는 입시 경쟁과 버거운 현실에 치여 수아와의 기억은 마치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어릴 적의 호언장담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치기 어린 꿈으로 혹은 아련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치부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성적으로
평범한 지방대학 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막연하게나마 글 쓰는 사람을 꿈꿨던 적도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고 견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선배 편집자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많은 원고들 속에서 오탈자를 찾아내는 교정교열 같은 잡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원고의 홍수와 마감의 압박 속에서 글쓰기에 대한 어렴풋한 열정은 점점 희미하게 사그라들었고 저는 그저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꿈을 잃어버린 평범한 회사원으로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아갔습니다. 가끔 밤늦게 퇴근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0 중반을 넘긴 어느 해 제가 다니던 출판사에서 야심차게 신인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수많은 원고들 속에서 며칠 밤낮을 헤매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나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지쳐갈 무렵 제 손에 한 묶음의 원고가 들려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화 원고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넘기던 순간 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따뜻함이 살아 숨 쉬는 문체,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하고도 깊이 있는 아이의 시선,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단숨에 원고를 다 읽고 난 후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한수아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서랍이 번개처럼 열리며 희미한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도서관, 햇살, 그리고 유난히 까맣고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림책 작가가 꿈이라고 제잘거리던 어린 소녀. 설마 그 수아일까? 하지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제가 그 아이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조차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가로저으며 솟아오르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편집자로서 냉정하게 작품만을 평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2번, 3번 읽으면 읽을수록 오래전 낡은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묘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따뜻한 감성과 순수한 세계관은 분명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편집장님께 그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다행히 편집장님도 원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마침내 한수아 작가의 동화책 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작가와의 첫 미팅 날 저는 설명하기 힘든 약간의 기대와 묘한 긴장감을 안고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수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동그랗고 통통했던 얼굴은 어느새 갸름해졌고 앳된 티는 완전히 벗어 우아한 분위기마저 풍겼지만 여전히 깊고 까만 눈망울과 잔잔한 미소는 오래전 기억 속의 그 소녀와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수아는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주 잠시 동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도서관 오빠? 수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아, 맞구나. 정말 수아구나. 수아의 눈가가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의 조각을, 혹은 제 삶의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기적적으로 되찾은 듯한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수아가 먼저 침묵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릴 적보다 한층 차분하고 성숙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울림은 여전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바로 알아봤어? 나 많이 변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빠는 어릴 때랑 똑같아요. 분위기가, 느낌이, 그리고 사실 저는 오빠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수아의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왜 나를 찾았다는 거야? 약속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제 그림책 첫 장에 멋진 추천 글 써주기로. 저는 그 약속 한 번도 잊은 저 없어요. 수아는 해맑게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까맣게 정말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잊고 살았던, 심지어 세월이 흐르면서는 유치하고 허황된 어린 날의 치기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약속을 수아는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은커녕 그저 이름 없는 출판사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평범하고 초라한 직장인에 불과했습니다. 수아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 너와의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제 목소리는 자꾸만 기어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풀죽은 말에 수아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빠 덕분에 제 꿈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오빠가 제 원고를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영원히 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을 거예요. 오빠가 제 글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저한테는 오빠가 이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더 대단하고 더 멋지고 더 고마운 편집자이고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수아의 꾸밈 없고 진심이 가득 감긴 말 한마디가 제 메마른 가슴 한구석을 뜨겁고 촉촉하게 적셔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수아의 첫 동화책 출간 준비를 함께하며 못다 한 많은 이야기를 밤늦도록 나누었습니다. 수아는 이사 간 후에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힘들 때마다 도서관에서의 추억과 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희미한 기억 속에 제 모습을 떠올리며 동화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일하는 출판사에 일부러 자신의 원고를 투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수아의 첫 동화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어린이 독자들과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수아의 책이 가장 잘 보인 곳에 진열된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아동 잡지에 실린 수아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 꼭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 약속의 무게를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준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아의 책에 직접 추천사를 쓰진 못했지만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유치했던 어린 날의 약속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아는 저를 약속을 지킨 사람으로 그리고 은인으로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저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작은 동네 서점을 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큰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좋은 책들과 향긋한 커피 향에 둘러싸여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삶은 저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만족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아는 그 후로도 꾸준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화들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 중 한 명으로 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낡은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안주 삼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아는 제게 오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저는 매번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몇 해 전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가 몹시 지쳐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빠, 저 아무래도 이제 더는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혹시 어디 안 좋은 거야?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손도 점점 떨리고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예전처럼 잘 안 돼요. 이제는 붓이나 펜을 잡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수아는 희귀성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몸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이 약해지는 잔인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림과 글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아이에게 신은 어쩌면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수아의 병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서점 문을 닫는 시간을 앞당겨 거의 매일같이 수아가 입원한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수아는 예전처럼 저를 보며 밝게 웃으려고 애썼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가는 얼굴과 깊어지는 눈가의 그늘은 좀처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앙상하게 마른 수아가 제 손을 힘없이 잡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힘겨운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든 말해. 수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게. 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좀 도와줄래요? 제가 입으로 천천히 불러주면 오빠가 좀 받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펜을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요. 수아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슬픔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수아의 병실로 출근했습니다. 수아는 아주 느리고 힘겹게, 때로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한 단어, 한 문장씩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평생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세상의 모든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꺼지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그 이야기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노트북에 받아 적으며 수아의 마지막 불꽃 같은 열정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침내 원고가 거의 완성될 무렵 수아는 앙상한 손으로 제게 낡은 그림 스케치북 하나를 힘겹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오랜 친구에게라고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오빠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렸던 거예요. 언젠가 오빠가 아주 멋진 글을 쓰면 제가 그 글에 어울리는 사파를 꼭 그려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다 완성은 못했지만 스케치북을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하고 정감 어린 그림들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낡은 도서관의 풍경,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수아 자신이 꿈꾸던 동화 속 아름다운 세상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 그림들을 끝까지 넘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스케치북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그 마지막 원고를 제게 모두 구술하고 며칠 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밖에는 마치 그녀의 영혼처럼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수아가 제게 남긴 마지막 원고와 낡은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펼쳐보는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낡은 도서관에서 수아와 나누었던 그 유치하고도 순수했던 약속이 다시금 제 머릿속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수아 내가 그린 그림책에 멋진 추천글을 써주겠다던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어이없는 약속. 저는 결국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커녕 이름 없는 서점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약속 이행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수아가 남긴 마지막 원고를 정성껏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낡은 스케치북 속에 담겨있던 소중한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스캔하여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본문 곳곳에 어울리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맨 앞장 서문에는 제가 직접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유명인의 번드르르한 추천사가 아닌 수아라는 한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저의 애틋한 기억과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따뜻한 이야기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헌사였습니다. 이 책은 한 작은 소녀가 평생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수정처럼 맑은 꿈과 햇살처럼 따뜻했던 약속의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비록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우리 곁을 떠나 밤하늘의 작은 별이 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순수한 마음과 영혼이 담긴 이야기는 이곳 우리 곁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힘겹고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속 하나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꿋꿋하게 지탱하는 기적과도 같은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 그러했듯이, 그리고 제가 감히 그녀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수아의 마지막 책은 수아와 작은 서점 아저씨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저와 수아의 오랜 시간에 걸친 특별한 사연은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책의 판매로 발생한 인세는 전액 수아의 이름으로 그녀처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햇살 좋은 동네 어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점 한쪽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수아의 책들이 마치 그녀의 분신처럼 가지런히 꽂혀 있고, 그 옆에는 수아가 어린 시절 저를 생각하며 그려주었던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감 어린 제 어린 시절의 초상화가 낡은 액자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가끔 서점을 찾은 손님들이 그 그림의 사연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조금은 먹먹한 목소리로 수아와의 길고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러면 다들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책 한 권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아가 여전히 제 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토록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남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꿈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고 이제는 겸허히 믿기 때문입니다. 수아야, 지금도 하늘 저편에서 나를 보고 있니? 너와의 그 오랜 약속, 나는 결국 이런 어설픈 방식으로밖에 지킬 수 없었지만, 그래도 너는 내가 있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예전처럼 해맑게 웃고 있겠지? 내가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단다. 그리고 나 또한 내 덕분에 내 안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조차도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선량함과 진심의 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수아야.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떠났구나. 가끔 아주 맑은 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 유난히 더 밝고 따뜻하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꼭 수아의 그 까맣고 깊은 눈망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마음을 다해 속삭입니다. 수아야, 오빠는 오늘도 내가 남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편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쉬렴.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프고도 부끄러웠으며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따뜻한 약속에 대한 저의 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치 않는 진심의 무게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선의의 강력한 힘을 저는 수아라는 한 작은 소녀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배움을 저는 앞으로도 제 남은 삶을 통해 아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나누었던,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잊고 지낸 아주 작은 약속 하나가 있다면 오늘 밤 한 번쯤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소해 보이는 약속 속에 당신의 삶을, 혹은 당신도 모르는 누군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따스함과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마법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치 먼지 쌓인 낡은 책갈피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마른 꽃잎 한 장이 잊었던 시절의 향기를 고스란히 되살려주듯이 말입니다.